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6일 갑자 두번째 기사 1401년 명건문 3년 판삼군부사 이무기가 생질인 윤목을 지압주사로 추천 임명하다. 좌명공신이요 이무의 생질이었다. 이때 봉상경으로 있었다. 무가 임금께 말하기를 목이 합주의 수령이 되고자 합니다 하여 임금이 허락한 것이다. 목이 대궐에 나아가 절하여 하직하니 임금이 도승지 박성명에게 명하여 목에게 묻기를 왜 합주수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니 목이 대답하기를 신이 공신이 되었으니 비록 산질로 있더라도 서울에 있으면서 시위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어찌 외임을 구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무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6일 갑자 세번째 기사 하윤의 건의에 따라 사섬설을 설치하여 저화를 맡게 하다. 문화주서 삼사도사 중추원 당후를 혁파하고 처음으로 사섬설을 서영1인, 승2인, 직장2인, 주부2인을 두어 저하를 맡게 하였으니 하윤의 의논에 쫓아 초법을 행하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6일 갑자 네번째 기사 사유를 내리다. 왕은 이르노라 공손히 생각한데 우리 조정에서 인덕을 쌓아 대명을 이루셨고 태상왕께서 신공과 성렬로서 대업을 창건하셨고 상왕께서 효우에 돈독하시어 능히 정사를 베푸시었는데 부독한 내가 손위의 명령을 받게 되어 굳이 사양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여 이미 일찍이 사신을 보내어 천자께 고하였더니 성운을 입어 주장할 것을 허락받았다. 돌이켜 생각건대 덕이 적고 어두운 내가 이 무겁고 어려운 책임에 응하였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자고로 인군이 나라를 가진 처음에 위로는 반드시 천자에게 고하고 아래로는 반드시 종묘에 고하는 것은 받은 바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전대를 순이하기를 생각하여 여름 4월 초하루 기미에 몸소 태실에 강신하여 즉위한 것을 고하였다. 큰 일을 행함에 당하여 마땅히 너그러운 은혜를 크게 펴서 격내에 유사를 내려야 하겠다. 건문 3년 4월 초 4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한 것, 조부모 부모를 죽인 것,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상전을 죽인 것, 고의로 사람을 죽이기를 꾀한 것, 고독, 영매, 강도를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라. 조를 높이고 종을 공경하는 것은 이미 밝게 제사의 예를 삼아 행하였고 허물을 사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 고독은 독약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말하고 영매는 주술이나 방수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9일 정묘 첫번째 기사 지공거 하윤이 뽑은 33인을 복시하고 장원, 조말생 등 3인을 등용하다. 윤회 등 33인을 복시하여 조말생을 뽑아 제1로 삼아 말생으로 요물고 부사를 삼고 제2등 이적으로 장흥고 직장을 삼고 제3등 윤회로 사제 직장을 삼았다. 급제한 을과 사민까지 tak용하는 것은 육전에는 실려 있으나 거행하는 것은 이해부터 시작되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0일 무진 첫번째 기사 도승지 박성명을 보내어 태상왕의 기거를 문안하였다. 이때 태상왕이 안변부에 있었는데 성명이 궁온을 싸가지고 갔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0일 무진 두번째 기사 총재 마천목에게 금대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0일 무진 세번째 기사
전국에 황색의 사용을 금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목성이 달을 꿰뚫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시장을 옮겼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지리산과 일직현에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 곡식이 상하였다. 두께가 3촌이나 되어 3일 만에 녹았다. 화곡이 손상되고 초목이 누렇게 변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명나라의 예제에 따라 무당굿을 봄 가을에만 행하도록 하였다. 음사를 감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무당들의 음사가 번잡하니 이제부터는 춘추 양절에 한결같이 명나라의 예제에 의하여 행하라.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의례 상정사에서 6아일의 정사를 보고하는 절차를 만들다. 6아일의 이를 아래는 의식을 올리었으니 임금의 뜻을 좇은 것이었다. 숙배가 끝나면 사인이 각 사에서 이를 아래라고 외친다. 정승이 전에 올라 시좌하고 양부의 이를 아랠 자가 또한 전에 오른다. 복례량이 차례로 양부 이하에서 이를 아랠 것이 없는 자를 인도하여 나가기를 평상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아랠 것이 있는 각사는 계하에 나누어 섰다가 차례로 전에 오른다. 이를 아래는 것이 끝나면 정승 이하가 뜰로 내려가 북면하고 쓴다. 복례량이 인도하여 나간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헌부의 명칭을 사칭, 종묘제의 집사를 대신한 감찰 김간을 파면하다. 임금이 종묘에 제사할 때 헌부에서 감찰 김명리를 시켜 제사를 감찰하게 하여 명리가 이미 재계를 하였는데 간이 헌부의 영이라 사칭하고 대신 행사하였으니 아마도 종묘에서 집사를 하면 질이 승진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헌부에서 단행하여 파직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박성명이 태조가 안변에서 오래 머무를 뜻이 있음을 전하다. 임금이 성황전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때에 박성명이 안면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태상왕께서 신에게 이르기를 환왕의 기신을 지내고 돌아가겠다 하셨으니 안변, 함주 등처에 양정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니 오래 머무르실 뜻이 있으신가 합니다 하였다. 임금과 상왕이 눈물을 흘리고 파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문화부 낭사에서 사관의 입시를 건의하니 허락하다. 사관이 마땅히 좌우에서 모셔야 합니다 하여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신을 개성의 대정 박연 덕진에 나누어 보내 기우제를 지내다. 임금이 비를 빌고 성변을 없애기 위하여 좌부승지 박신을 신도의 소격전에 보내어 태일초제를 별전에서 행하게 하고 시독 김과로 하여금 궐내에서 제기하고 대학 연의를 진강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7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세성이 달을 꿰뚫고 지나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7일 을의 두 번째 기사. 장령부원군 성성린을 안변에 보내 태상왕의 회가를 건축해 하다. 장령부원군 성성린을 보내어 태상왕의 행제소에 문안하였다. 이때 성린이 어미의 복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금이 박성명을 그 집에 보내기서 말하기를 부왕께서 오래도록 동북에 머무르시니 생각하고 연모하여 마지 못한다. 부왕께서 믿고 중히 여기는 사람은 경 같은 이가 없으니 경은 권도에 따라
복을 벗고 궁온을 싸가지고 가서 모시고 돌아오라 하였다. 성린이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니 임금이 일렀다. 태상왕께서 본래 경을 중하게 여기시니 경의 말은 반드시 따르실 것이다. 바라건대 문안드린 끝에 은근한 말로 잘 아뢰어서 회가하시게 하라.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7일 을의 세 번째 기사. 벌레가 삼을 먹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폭풍우가 일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단주의 큰 내가 8일 동안 피처럼 흘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사원 유관 등이 포폐의 통용을 건의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엎드려 합의하신 것을 보니 사섬서라는 것은 저 화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저 패는 관에서 나와서 무궁하고 포필은 백성에게 이루어져 심히 어렵사오니 저 패로 포필을 대신하는 것이 진실로 나라에 유리하고 백성에게 심히 편리하나 국가에서 상국을 섬기기를 심히 공건하게 하는데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방에서 포필을 쓰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원컨대 포로 초법을 모방하여 화폐를 만들되 정오승포를 써서 담청색으로 물을 들이고 길이는 3척 너비는 폭대로 하고 위와 아래를 시치하고 네 가에 그림을 그리고 본서와 토지 제곡을 맡은 사의 인을 찍어서 그 안을 채우고 그 글에는 조선 포하라 하여 나라 안에서만 행하게 하고 길이가 2척 1척 되는 것도 또한 이 예를 본떠 만들어서 길이가 3척인 것은 사맥을 그려서 그 값을 조미 3두로 하고 길이가 2척인 것은 2획을 그려서 그 값을 2두로 하고 길이가 1척인 것은 1획을 그려서 그 값을 1두로 하면 백성들이 그 획을 보고 그 값을 알아서 100가지 물건을 무역하는 데 있어 그 값을 높이고 낮추기가 진실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건의 값이 우수리가 있으면 중국의 동전을 겸하여 쓰는 예를 모방하여 쌀대로 쓰면 그것은 본토의 포화의 이름이 그대로 있어 중국의 초에 혐의될 것이 없고 그 이름은 초와는 다르나 그 쓰임은 초와 같고 종이는 쉽게 해지지만은 포는 오래 보존되니 그 이익이 훨씬 낫습니다. 무릇 상급이 있더라도 또한 모두 이것을 쓰고 쌀과 콩을 쓰지 않으면 나라에서 hợp의하여 내는 걱정이 없을 것이고 1척의 값이 쌀 1두이면 백성들이 경편한 이익을 얻고 100두의 값을 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 또 소로 싣고 말로 싣는 노구를 들게 됩니다. 포폐로 한 번 바꾸면 그 이익이 너댓가지나 되고 공사가 겸하여 이루어서 폐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튼튼하게 행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또 일찍이 쓰던 상포는 금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월일로 한하여 백성이 고쳐 짜서 관가에 바치는 것을 들어주고 관가에서는 정오승포 1필에 대하여 3척짜리 단 한 단, 2척짜리 2단, 1척짜리 5단을 주면 백성은 그 본가를 잊지 않을 것이고 관가에 쓴 그 포를 쓰되 끊어서 3척짜리 셋, 2척짜리 6, 1척짜리 14을 만들면 관가에서는 3배의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신등의 어리석은 속인이 이와 같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대의 혹시 체납할 것이 있거든 도당에 내리시어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헌 잡당 김효손의 건의에 따라 별사전을 없애다. 새로 와서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청하여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가을처럼 날이 차서 사람들이 솜저고리를 입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고 상신 왕흥의 집으로 옮겨 거처하고 갈대로 만든 발을 쓸 것을 명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금주령의 시행을 위해 임금에 금주하는 모범을 보이다. 시도 김과에게 명하여 운 한 편을 강하게 하였으니 오랫동안 가무는 것을 근심하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술을 정지하고 말하기를 비록 금주령을 내렸으나 술을 마시는 자가 그치지 않으니 이것은 과인이 술을 끊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듣고서 감히 회음하는 일이 없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보평전에서 정사를 보다가 사관 홍여광을 내보내다. 사관 홍여광이 뜰 아래에 들어오니 환관이 부축하여 내보내었다. 도성지 박성명에게 명하였다. 무일전 같은 곳에는 사관이 마땅히 좌우에 들어와야 하지만은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다. 승지들이 모두 사관의 직책을 겸하였으니 사관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 없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감춘 주간사 하윤에게 고려사를 바치게 하다. 하윤에게 명하여 고려사를 바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조박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조의 역사를 보고서 권계를 삼으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 박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그리하셔야 됩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산천 종묘의 기우제를 지내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이천에 나가서 기다리다. 처음에 태상왕이 동북에 오랫동안 머무를 뜻이 있었는데 마침 단주에 숫비가 내린 궤변이 있었고 또 가뭄과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이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으므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마침 성성린이 그곳에 이르니 태상왕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일찍이 문안하는 자를 보아도 역시 기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경을 보니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다 하였다. 성린이 곧 궁온을 바쳐 헌수하고 술이 얼근히 취하여 조용히 돌아가시기를 청하는 뜻을 아뢰었더니 태상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경이 돌아가자고 청한 것이 내가 돌아가려고 작정한 뒤이다. 경이 먼저 가라. 내가 뒤를 따르겠다 하였다. 성린이 대답하기를 주상께서 날마다 회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더니 태상왕이 선뜻 고쳐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경과 함께 돌아가겠다 하였다. 성린이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고 그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감동하고 기뻐하였다. 이때 이르러 태상왕의 그가가 장차 도착할 될 것이므로 나가서 마이천에 머물러 곧장 공장을 갖추고 기다렸다. 공장은 연해 때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추고 막을 침을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안변으로부터 마이천에 도착하니 연양을 베풀었다. 종친과 대신들이 시연하였다. 조계성 인륜 또한 참여하여 극진히 즐기고 파하였다. 성선인에게 안마를 내려주었다. 태상왕이 먼저 서울로 돌아오고 임금이 따라 태상전에 이르러 문안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편전에까지 사관이 입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편전에서 정사를 들었다. 사관 민인생이 들어오려고 하므로 박성명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어제 홍여광이 섬돌 아래에 들어왔었는데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일전 같은 곳이면 사관이 마땅히 좌우에 들어와야 하지만은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었다 하였다. 인생이 일찍이 전지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뜰로 들어왔다. 임금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사관이 어찌 들어왔는가 하니 인생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문화부에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기를 청하여 요청하시었습니다. 신이 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니 인생이 말하기를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이를 아뢰는 것과 경연에는 강론하는 것을 신등이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고 또 인생에게 말하기를 사필은 곧게 서야 한다. 비록 대궐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하니 인생이 대답하였다. 신이 만일 곧게 서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